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준비해온 이슈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자, 혼자 웃는 최상목. 자, 오늘 정치권에서 가장 환하게 웃은 사람 중에 한 명, 바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자로 대통령 권한대행 직책을 뗐죠. 네. 자, 초반에 긴장했을 때와 달리 오늘은 상당히 홀가분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장면 보고 가겠습니다.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네, 저렇게 아예 드디어 이렇게 스스로 얘기까지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뭐 짐을 덜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리가 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네. 또 관심이 주목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참고로 권한대행 된 초기에 자신의 SNS에 얼마 되지 않아서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바꾸고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을 바꾸어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대통령 놀이 하지 말라, 이건 논란으로 삼은 적이 있었는데 이 장면도 보고 가겠습니다. SNS 프로필에 대통령 권한대행 이력을 추가해서 눈총을 받은 게 불과 나흘 전인데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그렇게 듣고도 SNS를 하고 싶습니까? 최 대행은 내란에서 과연 자유로울까요? 자, 어쨌든 오늘 드디어라면서 환한 웃음을 짓긴 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인데 참고로 제가 들어오기 직전까지 최상목 부총리의 페이스북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약 10분 전 모습인데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직책이 여전히 그대로였군요.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스스로는 홀가분할 수 있겠지만 드디어 이러면서 뭐 환하게 웃는 게 지금 산불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겠군요. 말이 나온 김에 최상목 대행 체제는 어땠는지 그 평가도 한번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뭐 한덕수 총리 탄핵 직후에만 해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다라면서 스스로를 규정하면서 앞으로 나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3달 동안의 모습은 이와 좀 다르다, 뭐 이런 지적들이 있죠. 그렇죠. 자, 특히 그 선택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보시면 최상목 대행 시절에 위헌이라는 이유로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그 법안들에 대해서 9차례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네. 뭐 3개월 동안 9차례 통과시킨 것이 뭐 역대 3번째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해달라는 헌재의 결정은 저렇게 무시하는 모습들을 보인 적이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할 거면 다 하든지 안 할 거면 다 안 해야 되는데 선택적으로 했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참고로 야당에서는 설사 대행 직책을 뗐다 할지라도 탄핵은 그대로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로 돌아갔지만 그래도 탄핵은 진행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31번째인가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도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자, 망한 망언집. 자,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 주도로 이른바 이재명 망언집, 이재명의 138가지 그림자라는 책을 지난주에 내놨습니다. 말 그대로 이재명 대표의 망언을 총망라해서 이 대표의 실체를 알리겠다 이런 의도인데 참고로 저도 이 책을 좀 오늘 다 읽어봤는데요. 네. 물론 논란이 될 만한 발언들도 많이 적혀 있지만 이게 보기에 따라서 이게 왜 망언인지라고 애매한 발언들도 많이 나오는데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전두환의 불법계엄으로 계엄군 총칼에 수천 명이 죽고 다친 광주로 찾아가 불법계엄 옹호 시위를 벌이는 그들이 과연 사람입니까? 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지난달이었죠. 그 전환기 씨를 비롯해서 윤 대통령 극성 지지층과 뭐 이런 극우 세력들이 광주에 가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한 것에 대해서 비판했던 발언인데 이 발언이 망언인지 뭐 의아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발언만 놓고 보면 이걸 망언이라고 할 수 없죠. 뭐 또 몇 가지 또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또 오른쪽 누군가는 정치 보복을 끊어야 하고 기회가 된다면 당연히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말만 놓고 보면 이게 망언이라고 볼 수 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네. 겁니다. 자, 법률 해석을 판검사가 아니라 범죄자가 한다라고 하면 망언이겠지만 이 지금 적혀 있는 발언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발언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참고로 망언이라는 건 주로 품위 어긋나는 욕설 같은 비속어 또는 그 혐오 발언 또는 거짓말 이런 것들을 일컫는데 이 대표가 해왔던 정치적인 발언 모두를 다 망언이라고 해 버려서 그 의도가 빗나간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 거고요. 당장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망언집이 아니라 이재명 명언집이다 이렇게 뭐 풍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만든 걸 두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망언집을 낸 의도가 좀 다르게 흘러가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당황스러운 반응이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홍보해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반론이 나오고 있고요. 네. 참고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중앙대 동문이기 때문에 이재명 도우미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지적까지 나오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몇 가지 반응을 가져왔습니다. 자, 권성동이 기획한 이재명 팬북이다. 네. 자, 이런 걸 왜 내는 것이냐. 이재명 정책 홍보를 오히려 국민의힘 해주고 있다. 이게 망령될 망자가 아니라 오히려 발할 망자 아니냐. 진짜 이재명의 사생팬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식의 반응들이 야당 성향이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 성향에서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다시 한번 저 안규령 부대변인은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땡큐 권성동 뭐 이렇게 적은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